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 발표에도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어제 2,500만 원 고지를 밟는 등 투자 광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을 줄 모르는 가상화폐 열기, 그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약 열흘 전이었죠. 12월 28일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도 네. 금방 또 회복이 됐습니다. 어제 네. 2,500만 원 선을 돌파했거든요. 이 계속되는 열풍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투기 열풍이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 거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 이걸 단순히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만 이제 치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그만큼 한편으로는 이 가상화폐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분명히 실체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가상화폐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일부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투기적인 양상이 너무 좀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우려도 또 이제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상화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한다고 하는데 새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대신할 수 있는 알트코인에 열광하기도 했었다고요? 네, 이게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으면 네. 지금까지 이제 가상화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대표격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히 이제 가격이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제 이른바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없을까 이런 게 찾다 보니 이제 대안적인 어떤 가상화폐를 네. 이제 찾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얼터너티브 코인이라는 뜻의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대안, 네. 예, 대체 이게 이제 얼터너티브인데 거기서 이제 앞에 알트를 따와서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플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라이트코인 이런 식의 이제 이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부상했고 또 가격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이거 외에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자적인 또는 투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충분히 오른 주식에서 충분히 오른 종목에 투자해봐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인데 이제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좀 더 투자 대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제가 보기엔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투기적인 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만 예.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경우에 사실 일자리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이른바 계속 이제 또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옵니다만 이른바 이제 신분이 자꾸 고착화되고 이게 대물림되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데서 쉽게 말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뭘까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가상화폐를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각종 이제 카페 이런 데서 나는 수익률이 몇백 퍼센트니 몇천 퍼센트니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인증 사례들이 막 속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야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달려드는 거죠. 이른바 인생 역전의 기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을 가지고도 빨리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 경우에 이제 이른바 진짜 투자 대박을 일으킨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자꾸 이제 확산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모바일 시대에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투기 열풍을 이용해서 이제 또 투기 작전 세력도 이제 좀 가담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상당히 높게 좀 형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또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걸 좀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제도화해가는 방안들을 좀 서둘러서 이렇게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대응이 많이 늦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1월부터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되는 것을 표해서 지금 단계적인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정부가 이제 어쨌거나 뒤늦게라도 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암호화폐들을 좀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상화폐라는 것이 뭐 거래를 전면 중단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 뭐 중국이나 뭐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그나마 그게 좀 가능할지 몰라도 뭐 한국처럼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만 차단한다고 해서 뭐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이제 제도화 해보고 또 한편으로 규제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칼을 빼들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신규 투자자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걸 뭐 어렵게 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 앞에서도 잠깐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제 실명 확인이 거래 은행을 통한 실명 확인이 된 예. 사람들만 이제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또 투기 세력에 대해서 이제 엄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조치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조치만으로는 이 지금의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정부가 이렇게 칼을 빼단다는 것 자체가 한편 그만큼 이렇게 투기 열풍이 거세다라는 걸 반증하면서 이제 추가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럴 더 수도 몰려드는 있겠네요. 네. 이런 상황이 좀 빚어지고 있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가상화폐랑 사실 뭐 떼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사실 블록체인 예. 기술은 그 자체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예.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이제 블록별로 그러니까 이걸 마이닝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코인을 채굴하는 네. 그런 기술들이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보안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거래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뭐 유통 또 수송 결제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렇게 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또 그걸 가장 선도하는 흐름이 가상화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투자 또는 투기가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미드가 개장 네. 첫날 접속량 급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코미드 홈페이지 마비 현상, 주요 화폐 거래소인 이 거래소들이 신규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국내에서 예. 이제 빗썸이든 뭐 그다음에 업비트 같은 이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의 뭐 규제 방침에 따라서 사실 신규 거래를 거의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미드 같은 예. 신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려는 투기 수요들이 이제 또 몰려든 거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10여 개 정도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더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마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알트코인 얘기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 네.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사상 최초로 $1,000 고지를 넘어섰고요. 네. 또 리플의 공동 창립자는 네. 지금 미국의 5위 부자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과 리플의 선전 이런 것들도 영향이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충분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수익률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네. 종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제 코인들로 점점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비교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1999년에
그 우리가 인터넷 주가 거품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투기 강풍이 불었는데 그때 정말 뭐 묻지마 투자 비슷한 양상이 있었죠. 사실은 가상화폐도 좀 그런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중에 뭐 가상화폐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또 거래가 될 수 있는 화폐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그 가상화폐들이 이른바 상장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뭐 그 IPO를 따서 주식 상장하는 걸 IPO를 따서 이제 이 ICO라고 하는데요.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식 상장하듯이 가상화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장돼서 거래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플 같은 네.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뭐 2위, 3위권에 이제 이런 그 화폐들이 상당히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맞고요. 그만큼 뭐 투자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 이런 흐름을 타서 이제 뭐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닷컴 열풍이 가라앉았을 때 굉장히 많은 옥석이 또 가려졌다는 걸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인 또 모든 암호화폐라고 해서 다 지속적으로 잘 거래가 되거나 또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